안녕하세요. 미래플란트 치과 원장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환자분들이 수면 임플란트를 찾으시는 이유가 내 몸에 굉장히 예민한 입안에 어떤 칼을 대고 기구가 왔다 갔다 하고 아플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될 때 치과 치료 받기 전에 굉장히 공포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픈 과정은 잘 몰랐으면 좋겠고 하기 전에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모든 게 다 끝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는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기사들이 있어요. 치과 기구가 기도로 들어갔다, 계속 기침이 나와서 사진 찍어보니까 폐에 무슨 기구가 있었다. 대부분 수면 치료할 때 발생하거든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목구멍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기도까지 가지도 않고 설사 넘어가더라도 대부분 위로 넘어갑니다. 반사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로 넘어가요. 수면 임플란트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목구멍으로 뭐가 넘어가는지 모른다입니다.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깨어나지 못하고 숨도 안 쉬고 응급 상황이 생기는 것인데, 일반 병원에서는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면 치료를 하지 않는 저도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준비해 놓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트레이닝을 조금 받아야 쓸 수 있는 것들이죠. 꼭 전신 마취 같이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진료 중에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지시사항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에 진정을 시켜놓고 소위 말해 수면 상태에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특히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뇌전증,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이런 경우에 주로 하게 됩니다. 행동에 제약이 있으신 분들에게 많이 했던 겁니다. 왜 장애인들에게만 쓰냐? 앞에 말했던 그 큰 위험성 때문입니다. 장애인분들은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어떤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위험성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따졌을 때 수면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항상 마취과가 상주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트레이닝을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대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쓰는 약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맥에 약제를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처럼 라인을 잡아서 놓고 약제를 투여하게 되는데, 약제도 크게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덜 잠드는 대신에 조금 안전해요. 환자가 숨을 잘 안 쉬네 할 때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약을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의식이 좀 있어요. 완전히 잠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쓰면 잠드는 사이 임플란트 끝났으면 좋겠는데 잠이 안 드네? 하고 그런 말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쓰는 거는 수면 내시경처럼 완전히 잠드는 건데, 이거는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겼다, 그걸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가끔 사고 터지는 게 그 약물 때문입니다. 조금 편하게 임플란트를 하려다가 사고가 생기면 정말 큰일이 나요. 바로 응급실로 이송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기도를 확보를 하고 계속 산소를 몸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들이나 그런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옆에서 보거나, 혹은 마취과 선생님 옆에 계시거나 그런 안전한 환경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약은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맨 처음에 그래도 대학에서 하던 거니까 나도 나와서 수면할까라고 했을 때 제 주변 의료인들이 굉장히 뜯어 말렸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좀 아깝긴 해요. 하던 걸 안 하게 되니까 좀 아깝긴 한데, 찾으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안전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로 넘어가는 건데요. 여기선 코, 여기선 입으로 들어갈 때 이 조직이 너는 기도로 들어가, 식도로 들어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수면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대로 기도로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죠. 특히 임플란트든 뭐든 할 때 수면하고 약간 몸을 잘 못 가누시는 분들, 충치 치료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물이 엄청 나오는데 그게 자꾸 목구멍이 열려있고 기도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거를 최대한 막으면서 한다고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힘이 많이 소진이 됩니다. 구강 구조가 조금 뒤틀려 있으신 경우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만 좀 피하고 싶었죠. 기도로 들어가면 폐에 정말
정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숨이 안 쉬어진다든지 정상적인 상황이라도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긴 해요. 마취과가 아닌 일반적인 다른 과 의사라도 쉽게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아이겔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랑 백을 이용하면 그래도 폐에 산소를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가서 볼까요? 저는 수면 마취를 하지 않더라도 뭔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미조신경성 실신하시는 분도 가끔 계신데 그렇게 되면 스태프들이나 당황을 하게 돼요. 당황하면은 알고 있는 것도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벽에 매뉴얼들을 붙여놨고 제일 먼저 119죠.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있고 바로 열면 아까 봤던 이런 아이겔 수면을 하지 않아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쓸 일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만약 무슨 일이 생겨도 어느 정도 대처는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면은 마지막까지도 안 할 것 같아요. 옆에 마취과 의사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거나 행동의 조절이 조금 안 되시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수면 임플란트를 할 때는 권역 장애인 센터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거기는 이제 그게 늘상 하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처하시고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수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 마취과라든가 트레이닝을 많이 받으신 분들에게 가셔서 하시는 게 좋겠죠. 이상으로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